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네덜란드 작가의 책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책이에요. 글 마르크 가스콘, 그림 에드하르드 알타리바, 옮김 손성아, 출판사 아름다운 사람들.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지만 왜? 라고 질문한 사람은 뉴턴 뿐이었다. 맞아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뉴턴도 비판적 사고력에서부터 생각되었죠. 인류를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 도구, 비판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대요. 무지에 대항해 싸우고 편견을 이성으로 대체하고 미신과 독단을 밀어내며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해 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죠. 비판적 사고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유용한 도구로 알려졌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 조직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 의문을 제기하고 다르게 연결하는 능력의 핵심, 비판적 사고. 우리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비판적 사고는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키우고 마음껏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이나 문제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력이죠. 의문을 제기하고 다르게 연결하는 능력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 과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기도 하답니다. 혁신적 기업이나 수많은 과학적 성취는 바로 이 비판적 능력을 통해 발전해 왔으니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기도 한 비판적 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대요. 비판적 사고는 허위 정보, 언론 조작, 소셜 네트워크 등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는 때에 사실과 현실을 토대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요. 또한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세상을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비판적 사고력은 다행히 훈련과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요소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고력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비판적 의견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 책은 나왔어요. 1985년 우주 왕복선 챌린저 폭발한 거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다양한 실제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역사, 환경, 기업,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디지털 기술,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비판적 사고력이 작동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키움으로써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관찰하고
불의와 불평등 앞에 눈 감지 않으면서도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차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이 책의 구성은 7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네요. 첫 번째, 비판적 의견을 무시한 대가로 예를 든 게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부른 참사, 지나친 자만심이 부른 비극, 비판적 의견을 억누르는 집단 사고에 도전하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막을 수 있었던 쓰나미. 비판적 의견을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예를 들었고, 역사에 관한 비판적 의문. 공룡은 진짜 멸종되었을까? 호모사피엔스는 불을 발견하지 않았다? 불이 호모사피엔스를 탄생시켰다? 다른 인간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 트로이의 목마는 나무로 만든 말이라는데 혹시 그냥 장사빼는 아니었을까? 모아이 조각상의 슬픔, 환경과 파괴의 재앙일까? 외부인이 가져온 전염병일까? 아메리카 대륙은 누구도 발견하지 않았다. 세 번째 챕터로 인간은 자연의 일부. 다음 차례는 생물 다양성과 야생동물 생각해보기. 사라지는 곤충. 어떻게 해야 꿀벌을 보호할 수 있을까? 공장식 축산의 커다란 문제. 대체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서. 지구 행성을 위한 행동. 그린피스의 탄생. 그레타 툰베리를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값싸고 손쉬운 환경 오염 행위. 네 번째, 큰 회사들이 어째서 망하는 걸까? 혁신이 불가능한 관료주의, 제너럴 모터스의 파산, 리먼 브라더스의 사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위험성,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 다르게 연결하기, 핀란드 노키아의 자만, 투기가 불러온 거품으로 시장이 이성을 잃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비판적 사고에서 나온 거군요. 다섯 번째로 부당함과 불평등에 대해 대항하는 비판적 사고도 있네요. 여성 참권을 위한 오랜 투쟁, 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꿈, 교묘한 차별 알아내기,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생각. 여섯 번째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기르기, 비판적 사고력 학교, 자기 자신의 발견과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기술의 위험성, 거짓 정보와 자유의 침해, 온라인 조작,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태도, 과학과 비판적 사고. 마지막 챕터네요. 과학 박해 400년 만에 반성문. 최후의 승자 다윈, 원숭이라 놀림받은 사나이. 낙관적인 태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치료하는 최고의 백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자세. 천재의 조건,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영역의 다양한 소재들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할 수 있는 책이네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가요? 사라지는 곤충? 어떻게 해야 꿀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아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할 건데, 선생님이 오늘은 사라지는 곤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꿀벌을 보호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챕터만 예를 들어서 들려줄게요. 사라지는 곤충, 어떻게 해야 꿀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들려주기로 했죠? 살충제는 해충, 잡초, 각종 곰팡이 병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려고 만든 화학 제품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면 다른 곤충도 해칠 수 있어요. 벌, 나비 등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매개자, 즉 꽃가루 바지 매개자로서 생태계에 꼭 필요한
곤충들이죠. 지금처럼 꿀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면 생물 다양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곤충을 통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식량 작물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화학 제품을 환경에 쏟아붓는 행위는 그다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꿀벌을 보호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조금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책, 바로 이 책인 것 같네요. 조금 더 설명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까요? 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꿈. 왼쪽에 보이는 건 마틴 루터 킹,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넬슨 만델라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 맞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자들이죠. 루터킹과 만델라 두 사람 모두 부당한 법에 맞서 꿈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이죠. 전 세계적으로 소수 인종의 시민권 보장은 지금도 갈 길이 먼 과제입니다. 루터킹과 만델라는 부당함의 문제를 제기했고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킹 어느 나라 사람? 네, 미국 사람. 미국 내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흑인 인권 신장 운동에 있어서 비폭력적이고 점진주의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1968년 4월 4일 백인 우월주의자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어느 나라 사람? 네,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 옛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 투쟁을 지도했고 그 이후로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했어요. 석방 후 선거에서 뽑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정으로 뉘우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 말자는 슬로건으로 정적을 용서했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젠더, 인종, 신앙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루터킹과 만델라가 살던 시대처럼 불공평한 법 때문에 부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교모하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들어서 비판적 사고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책이네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천재가 되고 싶은가요? 천재의 조건으로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 두 과학자의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네요.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말이죠. 신경세포인 뉴런만이 지능을 결정짓지는 않아요. 호기심과 상상력, 서로 관련 없는 개념끼리 연결하는 능력도 지능을 좌우하는 요소랍니다. 뉴턴을 보세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농장의 과수원에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냈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능력, 현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랍니다. 아이작 뉴턴은 영국의 물리학자예요. 1687년 만류 인력의 원리를 처음으로 밝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더 유명하죠.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바로 뉴턴이 알아낸 거랍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된답니다.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알아볼까요? 아인슈타인은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과학계의 혁명을 이끌었고 국제적 명성을 얻었죠. 오늘날 현대기술 중에 아인슈타인의 영향이 들어있지 않은 기술 자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히틀러가 독일에 집권한 후 미국으로 망명해 그쪽에서 쭉 살았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으며 화장되기를 바랐대요. 그런데 1955년 아인슈타인이 사망하자 그를 부검한 병리학자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꺼내기로 마음먹고 유리병 2개에 나눠 담아 보관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해서 천재성의 신경학적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지금껏 수차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나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저 문제를 더 오래 붙들고 고민할 뿐이다. 네, 문제를 붙들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스페인의 물리학자 호르베 바엔스베르크는 답을 바꾸면 발전이 이루어진다. 질문을 바꾸면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만들어낸 인류 진보의 핵심적인 역할, 비판적 사고력,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책,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마음속 보물창고에 조금씩 보물로 가득 찰 겁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는데 조금 더 일찍 다가설 수 있겠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선정해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